15년 만에 만난 가족을 마주할 때 유기 생명체의 22%는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리고 59%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거나 거부감을 드러내죠. 하지만 상대방을 몰래 조사하는 선택지는 처음이네요. 당신은 류스케 씨를 의심하고 있군요. 이유가 뭐죠, 히메코 씨? 스타레일 패스가 시작되기 전에 전 그분의 사무실에 가서 가문이 보유한 환월 게임의 기록을 찾아봤어요. 걱정 반 호기심 반으로 무심코 그분의 작품집을 펼쳐봤는데 그림들은 하나같이 아름다웠고 하나하나가 마치 한 행성의 축소판 같았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답니다. 작품 중 무려 5폭의 담길 세계가 이미 사라졌죠. 그것도 반물질 군단과의 전쟁 속에서요. 당신의 추측대로 류스케 씨의 행적은 의문투성이더군요. 낙원역 1969년 그는 델코 행성 고리로 가서 혼돈의 의사를 위한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2년 후 컴퍼니가 받은 소식에 따르면 현지의 마지막 대항군은 지원을 거부하고 군단을 향해 자살 돌격을 감행했죠. 그리고 낙원역 1984년 그는 홀로 골리안 목자 행성으로 향했어요. 그 행성은 포화 속에서 무려 100년 동안 항쟁했지만 9년 뒤 공식적으로 멸망을 선고했죠. 두 사건의 원흉은 모두 동일한 이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절멸대군 아삿 프라마드. 하지만 아삿 프라마드가 나타났을 때 류스케 씨가 이상 낙원에 있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또한 그가 받았던 의뢰를 컴퍼니가 복원해보니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세계가 파멸하기 전날 밤 영광이 실존했던 흔적을 새겨주세요. 그곳이 군단에 의해 포위됐다는 걸 알면서도 의뢰를 수락한 건가요? 이상 낙원에는 그래피아 일족에 관한 수많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풍화의 저주의 본질이 그래피아가 군단과 싸울 때 혈통에 새겨진 상흔이라고 믿고 있죠. 추측, 류스케 씨는 당시 외계의 천마를 추적하고 있었으며 그를 찾으면 그래피아 일족의 저주를 풀 수 있으리라 믿었을 겁니다. 다른 추측도 있나요?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뢰되는 부분이 있다면 부디 양해해주세요. 류스케 씨가 아삿 프라마드에게 이용당했을 확률은 52%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의 고용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르죠. 제가 직접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히메코 씨. 아빠,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1000% 잊고 말고. 웬일로 아빠한테 전화를 다 했니? 네가 바쁠까봐 걱정돼서 연락도 못했다. 만원 녀석 때문에 다치진 않았지? 하긴 고작 죽음의 전령 따위 우리 히메코가 단숨에 해치울 수 있지. 그리고 그 젊은 친구도 보통이 아니더구나. 지금 학교에 있는 모두가 은하 열차의 팬이 됐어. 15년이 흘렀네요. 피로칠한 게임이 드디어 끝났어요. 그리고 이번엔 모두가 살아남았지. 이제 저희도 진지하게 부녀 간의 대화를 나눌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우리 딸이 먼저 아빠한테 얘기하자고 하다니 잘못 들었다 해도 진짜라고 믿고 싶구나. 고마워 은하열차, 고마워 아키비리. 10초, 아니 8초만 줘. 아빠가 금방 감아.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는데. 사랑한다 우리 딸. 이럴 줄 알았다니까. 히메코, 아빠야, 문 열어줘. 히메코, 와서 이것도 소개 좀 해줘. 원래 학교에서 만날 생각이었는데 기왕 오셨으니 열차를 구경시켜 드릴게요. 좋지. 지난번엔 너무 급하게 떠났잖아. 네가 15년 동안 살아온 곳인데 제대로 둘러봐야 하지 않겠어? 무한에 가까운 우주를 이어주는 게 시패처럼 닿을 수 없는 신이 아니라 작은 열차 한 대일 줄 누가 알았겠나. 지금껏 만난 수많은 예술가들이 열차에 올라
개척의 유산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 했죠. 대화국 류스케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나? 최선을 다해보마. 농담이니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세히 보니 재밌는 게 꽤 많구나. 이 탁자는 왠지 좀 남다른 것 같네. 비슷하긴 하지만 원래 있던 게 아닌 것 같아. 열차가 추락했을 때 오래된 가구들이 많이 망가졌거든요. 폰폰과 한참을 고른 끝에 겨우 적당한 대체품을 찾았죠. 헌 것이 가야 새 것이 오는 법이지. 열차는 오랫동안 우주를 누볐으니 여기저기 메꿀 게 많을 수밖에. 열차를 계속 운행하게 하려면 고생이 많겠구나. 괜찮아요. 이젠 익숙해요. 역시 은하 열차야. 인테리어가 정말 예쁘군. 이 조명등은 허공고래 뼈를 본따 만든 조명등인데 도리크가 있을 때부터 전해져 내려왔다고 해요. 열차에 오르면 대부분 가장 먼저 이 조명등의 시선을 뺏기죠. 그런데 조명이 좀 어둡지 않니? 늘 이랬어요. 극성 도체를 교체하거나 발광 유닛을 알칼리성 용액으로 닦아본 적 있어? 예술가의 조언인가요? 경험담일 뿐이야. 교실 조명도 전부 아빠가 설치했다는 걸 잊은 건 아니지? 저기 있으려나? 어디 보자. 밖에서 보는 것보다 안이 더 넓구나. 축음기엔 여러 세계의 음악도 수록되어 있고 내가 들었던 것들과 같아. 아쉬운 건 소문으로 듣던 그 무제한 아이스크림 기계가 안 보인다는 거지. 아빠 나이에 정말 열차에 그런 게 있다고 믿으신 건 아니겠죠? 아주 오래전 열차에 무제한 아이스크림 기계가 있었던 건 사실이야. 사막 행성 타란을 지날 때 그랜홀름이 기계를 내보냈지. 지금 거긴 아이스크림 행성이 됐어. 차장님, 못 본 사이에 털이 훨씬 부드러워지신 것 같군요. 정말? 칭찬 고마워. 이건 비밀인데 우리 히메코가 드디어 마음을 열고 저와 속 깊은 얘기를 나누기로 했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네. 그럼 나도 더 방해하지 않을게. 가족은 가장 귀중한 보물 중 하나잖아. 꼭 소중히 여겨야 해. 봐, 있다고 했지? 이번엔 아빠가 이긴 거다. 히메코가 이미 어엿한 항법사이긴 하지만 가끔은 연륜도 무시할 수가 없다니까. 말을 많이 해서 좀 피곤하시죠? 아빠 건강 챙겨주는 거야? 정말 감동인데. 목 좀 축일 겸 커피 한 잔 타드릴게요. 뭐 좋다. 가는 김에 회의칸에 있는 지능기계 형씨한테 가서 인사나 하자고. 정말 부침성 좋은 아버지네. 히메코,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 어서 오렴. 가족은 가장 귀중한 보물 중 하나잖아. 꼭 소중히 여겨야 해. 지능기계 형씨, 오랜만이군. 바티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류스케 씨. 소문에 따르면 세상 끝에서 제조되는 음료는 모두 농담으로 빚어진다고 합니다. 이상 낙원에 왔으니 농담 한마디야말로 음료를 만들기 전 둘도 없는 선택 아닐까요? 그야 농담이 단 한마디일 뿐이라 둘도 없는 거죠. 류스케 씨, 미세 표정에서 드러나는 긴장감이 지난번보다 33% 증가했군요. 그럴 리가. 히메코가 직접 커피를 내려준다는데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 죽기 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 말 그대로 쓰디 쓴 인생이네요. 에이구, 이름이 왜 닥쳐인지 알겠군.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농담을 하나 해주지. 아주 오래전 한 끔찍한 무명객이 있었어. 그는 답을 구하기 위해 승객 신분으로 몰래 이곳에 왔지. 어느 날 그는 열차의 가정용 로봇에게 음료 한 잔을 주문하며 농담을 하나 던졌다네. 아주 오래전 한 끔찍한 무명객이 있었어. 그는 답을 구하기 위해 승객 신분으로 몰래 이곳에 왔지. 아, 폐기된 기록에서 동일한 농담을 찾았습니다. 제목은 웃기지 않은 농담이군요. 근데 그거 아나? 로봇이 처음 그 농담을 들었을 땐 아주 즐겁게 웃었어. 닥쳐한테 이상한 거 알려주지 마세요. 데이터베이스가 이미 충분히 엉망이라고요. 자, 드세요, 아빠. 이렇게 큰 컵에? 히메코, 아직도 나한테 화나 있는 거니? 무슨 말이에요? 식기 전에 드세요. 음료 성분 분석, 커피 원액, 헬도린 나비 비늘가루, 모종의 가스 행성 어류, 미량의 철입자 및 일부 알 수 없는 성분. 닥쳐 형씨, 썰렁한 농담을 많이 해서 지쳤을 텐데 뜨거운 커피 한 잔 어떤가? 영감 회로가 떨리고 있군요. 제 레이더가 차장님이 절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류스케 씨. 히메코, 내가 여기서 죽으면 돌리 선생한테 사직서를 전해주고 난 내일도 평소처럼 출근 안 한다고 전해줘. 아유, 정말 끝내주는 맛이군. 한 잔 더 드릴까요? 히메코, 돌리 선생한테 듣자 하니 네가 학교 행정 보조 일을 할 때 매일 커피를 한 주전자씩 가져와 나눠줬다며? 다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더구나. 이 커피를 나 혼자만 마실 수는 없지. 가져가서 선생님들과 같이 마셔야겠어. 가져가면 다 식어버릴 텐데. 하지만 아빠 말대로 이제 학교로 가는 게 좋겠어요. 모든 비극의 근원으로 돌아가 피로칠한 게임에 마침표를 찍어야죠. 작별할 준비는 됐니? 조금 더 앉아 있어도 돼. 아직 시간 많으니까. 괜찮아요. 15년 전부터 전 준비돼 있었답니다. 15년 동안 유령들은 아빠가 환주한 교실에서 마지막 날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과거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해도 이제는 해방시켜줘야죠. 그래, 작별 인사와 함께 죽음의 전령 사건에 마침표를 찍자꾸나. 돌아왔구나, 선배.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좀 늦었지? 괜찮아.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걸? 리더, 로비 쪽은 도저히 제 시간에 못 맞출 것 같은데 무적의 환조 기술로 무대 좀 꾸며주면 안 될까? 부탁이야. 미야, 히메코 선배 좀 귀찮게 하지 마. 너희가 옥상에서 농땡이 피우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늦어질 일은 없었잖아. 하지만 내일이 바로 학교 축제인걸. 빨리 못 끝내면 돌리 선생님이 가만 안 두실 거라고. 일단 리본부터 정리하고 있어. 교실을 다 꾸미고 나면 우리도 도와줄게. 이건 네가 해. 조심해. 저게 무슨 소리지? 그 사람인가? 그가 또 왔어. 다들 어서 숨어. 절대 들키면 안 돼. 선배, 빨리 도망쳐. 죽음의 전령이 돌아왔어. 괜찮아, 벨. 내가 있잖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돼. 이제 죽음의 전령은 없어.
선배가 언제 너희 속인 적 있어? 봐, 교장 선생님도 오셨잖아. 학교 축제 진행 순서에 맞춰 다시 리허설해보자. 지금? 하지만 아직 준비를 못 끝낸 게 많은데. 괜찮다. 아직 시간은 많아. 황혼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테니 학교 축제를 충분히 마칠 수 있을 거야. 그럼 지금부터 낙원역 1984년 그래피아 아카데미의 학교 축제 및 졸업식을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학년 학생들이 없으니 간소하게 진행하도록 하지. 학교 교훈에 따라 3학년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아야 하네. 다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생각해 보았나? 리허설인데 분위기가 엄청 진지하네요. 그럼 전 선배보다도 훨씬 실력 있는 화가가 될래요. 전 지식학회에서 공부한 다음 재미있는 환조종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요. 저는 촬영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낙원의 행복한 순간들을 기록하는 감독이 될래요. 10년, 20년이 지나도 오늘의 꿈을 잊지 않길 바라마. 다음은 우수 졸업생 대표 히메코 학생이 졸업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들어볼까? 선배가요? 와,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네요. 히메코 선배, 혹시 떨려? 긴장 풀고 웃어봐. 이런 자리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내가 아는 건 이게 그저 살아남은 자가 스스로에게 남긴 위안일 뿐이라는 거야. 그럼에도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뎌봐. 내일을 맞이하고 오늘의 자신이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되는 거야. 축하해. 드디어 졸업했네. 선배, 우리 없다고 너무 외로워하면 안 돼? 나중에 또 봐, 히메코 선배. 리더, 다시 못 보는 것도 아닌데 표정 좀 풀어. 그럼 가볼게. 벨, 10,000원, 미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15년 만에 수많은 이의 삶을 바꾼 이 피로칠한 게임이 마침내 막을 내렸네요. 내가 슬픔에만 빠져 있지 않고 그 아이에게 조금 더 신경 썼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모르지. 그 아이를 벼랑 끝으로 내몬 건 죽음의 전령뿐만이 아니었어. 10,000원은 이상낙원이 자기를 죽이는데 꼬박 15년이 걸렸다고 했죠. 이 세계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믿고 싶구나. 아빠, 그동안 뭘 하며 지내셨나요? 날 걱정해 주는 거니? 그런 셈이죠. 피로칠한 게임 이후 난 많은 세계를 돌아다녔단다. 새로운 행성에 도착할 때마다 네 생각이 났지.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은하 열차에 관한 뉴스를 보게 됐어. 화면 속 너는 내 기억 속의 딸과는 너무 달라서 차마 확인할 수도 없었고 방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너와 만나지 않으면 계속 자신을 속일 수 있었으니까. 내 딸이 이미 꿈을 이루고 무뼈를 향해 나아갔다고 말이야. 박허공, 오엔리, 뉴론디니움. 전 제 두 발로 직접 아빠가 잠들기 전 들려줬던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아름다운 곳이었니? 이 넓은 우주에서 다다르지 않은 땅보다 아름다운 건 없겠죠. 비록 부족한 아버지였지만 개척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빠도 정말 고마워. 열심히 살아줘서 말이야. 아직 시간이 있으니 학교 안을 좀 걸어보자꾸나. 중요하게 해줄 말이 있는데 나중에 해도 늦지 않겠지. 중요한 일이요? 잠깐 정리할 시간을 좀 주렴.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본인 등판이다. 더 칭찬해주게. 아주 듣기 좋군. 아빠를 칭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히메코 선배, 진짜 날 봤어. 이게 바로 항법사의 아우라인가? 아니마 극당마켓 야구방망이 라쿠는 안 왔나? 선배 진짜 예쁘다. 우리 딸이 인기가 많은 건 정말 기쁘지만 지금은 수업 시간일 텐데. 죽음의 전령 사건이 막 끝났으니 좀 쉬게 해주자고요. 분명 어제 있었던 일인데 젊은 친구들은 즐거움을 금세 되찾았네. 아마 무슨 일이 있어도 은하 열차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어릴 적 네 모습이 떠오르는구나. 우주라는 말만 들리면 눈빛이 초신성보다 빛났었지. 맞아요. 제가 처음 환조종을 창조할 때 환월 머리 위에 로켓을 본떠서 그렸었죠. 작은 녀석이 얼마나 성깔 있는지 무작정 하늘 위로 날아가더라니까요. 마지막에 달에 도착했는진 저도 모르겠지만요. 기억나세요? 아빠? 기억나고 말고 녀석이 떨어지는 바람에 시드레이크 선생 꼬리에 구멍이 났었잖아. 그래서 같이 찾아가서 사과하고 꼬리를 다시 그려줬었지. 하지만 지금 또 그렇게 무리했다간 허리가 나가버릴 거야. 전 이제 풍화의 저주도 없으니 아빠도 더는 우주를 돌아다닐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남으세요. 다음에 돌아왔을 때 또 집이 텅 비어있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걱정 말거라. 앞으로는 아무 데도 안 갈 테니까. 저 앞이 환조교실이죠? 옛날 생각이 나네요. 돌리 선생님, 계세요? 휴가를 낸 모양이군. 예전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교실이 전부 다 커진 것 같네요. 그 일 때문인 것 같은데 그 배우의 원흉이 설마 잊으신 건 아니겠죠? 당연하지. 널 진짜 은하 열차에 태워줄 순 없었지만 대체품 하나쯤 그려내는 건 일도 아니었다고. 열차를 환조한 교장, 딸을 태우고 학교를 휘젓고 다니다. 당시 2차원 CT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었지. 돌이켜보면 넌 참 활발한 아이였어. 그래서 별 하늘에 대한 동경심을 심어줬는데 풍화의 저주가 닥쳤을 땐 오히려 그게 너에게 부담이 되었을까. 그 동경심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겠죠. 잊지 않을 거예요. 풍화의 저주가 도질 때면 침대맡에 앉아 제 손을 꼭 잡고 카모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잖아요. 그건 네가 가장 좋아하던 이야기였어. 열이 펄펄 끓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때면 넌 내 옷소매를 꼭 쥐고 놔주지 않았지. 그래서 카모경이 자망장치를 발명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해 우주 개간대의 두 번째 출항 이야기까지 들려주곤 했어. 그 대목쯤 되면 넌 스르르 눈을 감고 잠들었단다. 네, 아빠가 제게 들려주신 첫 번째 이야기였죠. 바로 그 이야기 때문에 결심을 굳힐 수 있었답니다. 낙원을 떠나지 못하더라도 열차를 고쳐 단 한 사람이라도 별하늘로 보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하지만 어느새 제가 걸어온 길이 어릴 적 꿈보다 훨씬 길어졌네요. 그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언젠간 저도 항법사로서의 책임을 내려놓고 이곳으로 돌아올 날이 올지도 모르겠군요.
은하 열차는 어떡하고? 최고의 무명객들이 있으니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죠. 선생님이 학생을 바라보듯 아버지가 딸을 바라보듯 하는 마음을 나도 잘 안단다. 그럼 아빠는 언제나 집에서 널 기다리고 있으마.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서요? 대체 뭐죠? 대체 뭘까? 아빠, 저한테 뭐 숨기는 거 있죠? 역시 네 눈은 속일 수가 없구나, 히메코. 아빠가 병에 걸렸단다. 네? 여기서 얘기하긴 그러니 사무실로 가자고. 도대체... 풍화의 저주란다. 네가 뭘 묻고 싶은지 알아. 내 몸에는 그래피아 일족의 피가 흐르지 않지. 그렇기에 난 내가 외계의 천마를 찾아내 너와 네 엄마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류스케는 그저 무능한 남자일 뿐이야. 아내도 딸도 구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조차 구할 수 없지. 말해주세요. 지난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내 작품집을 봤지? 그 세계들 역시 이상 낙원처럼 전부 외계의 천마의 피해자야. 그 세계엔 운이란 게 실제로 존재하고 외계의 천마는 불운을 조종할 수 있단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은연중에 불운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게 느껴질 거야. 태양 폭풍, 다이아몬드 비, 시스템 고장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지. 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는다면 기이한 행운이 또다시 몰려오고 그 과정을 반복하며 세계를 씻어내고 파괴하는 거야. 환월 게임보다 더 불가사의한 일처럼 들리네요. 미쳐 돌아가는 우주에선 이상한 일도 아니지. 난 몇 번이고 살아남았지만 내 몸은 과거의 그래피아처럼 만신창이가 됐단다. 이게 그가 반항하는 자를 괴롭히는 방식일까? 알 수 없지만 내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 왜 진작 말하지 않은 거죠? 컴퍼니 의사한테 연락해 볼게요. 소용없단다. 평생 그를 쫓아다닌 아빠가 너보다 그에 대해 더 잘 아니까. 히메코, 처음 그림을 배울 때 아빠가 왜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그려야 한다고 했는지 기억하니? 추악하고 비열하고 나약한 것들은 도망치고 회피하며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살아남으려는 야수처럼요. 반대로 아름다운 것은 늘 순식간에 사라져요. 영웅이 장렬한 희생을 맞이하고 별들이 반짝인 뒤 사라지는 것처럼요. 인류는 야수성을 극복하고 고난과 죽음에 맞서며 매정한 우주 속에서 존엄을 쟁취했죠. 그러니 그 찬란한 것들이 한때 존재했다는 증거로 저흰 그것들을 그려야 해요. 야만적이고 저열한 것들은 언제나 살아남을 테니 굳이 누군가가 증인이 될 필요 없죠. 하지만 히메코, 넌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온 힘을 다해 그려내고자 하는 찬란한 풍경 그 자체란다. 운명의 장난이 따로 없군. 마지막 순간에 널 다시 만나 네가 어릴 적 꿈을 이루어 열차의 항법사로 내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정말 기쁘구나.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아니다. 내가 너무 늦게 온 거지. 피로 칠한 게임이 끝난 그날 밤 누군가 네 곁을 지켜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수없이 생각했단다. 너무 늦어버린 못난 아버지가 이제라도 네 속마음을 들을 자격이 있을까?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고마워, 아키비리. 고맙구나, 히메코. 그건 아빠가 떠난 뒤의 일이에요. 일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는지 꼬박 4년 동안이나 감감무소식이었죠. 그 4년 동안 전
그림색의 깊은 곳에서 좌초된 열차를 찾아냈고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했어요. 점점 차오르는 환호를 보니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그 가면이 떠올랐죠. 환월 게임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환락의 신권을 빌려 열차를 다시 출항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죽음의 전령은 완전히 미쳐 있었고 모든 꿈을 산산조각 내는 자였죠. 이 핏자국들, 죽음의 전령이 도브부르크로 가고 있어. 사람을 얼마나 더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거지? 히메코, 두렵니? 두렵냐고? 당연히 두렵지. 그런 끔찍한 참상을 봤는데. 벨, 미야, 다들 터진 물감처럼 사방에 흩뿌려져 있었어. 뒤틀리고 짓이겨졌지. 살아있는 채로 지켜봐야만 했어. 자기가. 히메코, 내가 있잖아. 난 괜찮아. 정말 괜찮아. 여기서 그를 막아내고 환월 게임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은하열차가 다시 출항하기는커녕 우리 모두의 내일이 사라져버릴 거야. 후배들의 억울함도 누군가는 풀어줘야 해. 그건 네가 짊어질 책임이 아니야. 두렵다면 내가 나설게. 나도 알아. 죽음의 전령을 토벌하는 게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걸. 이대로 도망친다 해도 아무도 탓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놈을 그냥 보내줄 순 없어.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진짜야. 경고. 통제불능의 아련자가 도부부르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2형 등급, 재앙 2형 코드명. 이상 방어부에서 보낸 이상 진압부대마저 방어부의 지시에 따라 전멸했어. 신속하게 인근 주민들을 그들은 대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 경고. 처절하게 경고. 몸부림쳤어. 통제불능의 죽음의 아련자가 전령에게 도부부르 끌려다니며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여기저기 2형 칠해졌지. 등급, 재앙 2형 근데 코드명. 이 흔적들, 죽음의 전령. 놈은 각 자기 유닛은 자신을 이상 물감으로 쓸 방어부의 정도로 지시에 따라 미쳐버린 건가? 신속하게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켜주시기 그런 바랍니다. 상태로 앞에 있는 봉쇄선을 돌파하다니 정말 소름 끼쳐. 그런 상대를 이기려면 단숨에 섬멸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 방법이 떠올랐어. 하지만 그 전에 시간을 더 벌어야 해. 나한테 맡겨. 그치만 시간을 버는 것도 결코 쉽지 않겠지. 여긴 너무 좁은 것 같아. 탁 트인 곳에서 싸우려면 죽음의 전령의 행동을 다리 위로 제한해야 해. 한월이 가득 차오른 후부터 쌓인 원력을 연료로 삼아 그걸 그려내야겠어. 어마어마한 질량을 만들어내 순간적인 강력한 파괴력으로 놈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를 이긴다 해도 한월 게임에서 승리할 수 없어. 맞아. 모든 원력을 불태우면 승리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지. 하지만 설령 내가 정말 게임에서 이겨 열차를 출발시킨다 한들 이 도시, 내 친구, 선생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가게 되는 거지? 아아의 실력으로 열차를 출항시키기 위해 무고한 이들이 괴물에게 살해당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별하늘로 가기 위해 지상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을 내버려둔다면 그런 사람 역시 무명객이 될 자격이 없어. 이럴 줄 알았으면 상자에 레일건이나 단분자 톱 같은 걸 넣어둘 걸 그랬어. 은하열차처럼 밖에서 보는 것보다 아니 훨씬 더 넓은 개척 운명의 길의 기술을 써서 말이야. 그럼 다음엔 절대 잊지 마. 좋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해봐야겠어. 또 시체가... 검은 자작나무 역시 죽음의 전령을 토벌하러 온 것 같지. 가면의 우인 검은 자작나무? 얼마 전 고덤시티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던 그 사람? 이제 한월 게임에 남은 아련자는 2명뿐이야. 다시 말해
우리가 그를 물리칠 마지막 희망이라는 거지. 어릴 적 읽었던 영웅 이야기처럼 영웅은 모두의 앞에 서서 괴물과 맞서지. 이젠 내가 모두의 앞에 설 차례야. 난 놈을 물리치고 내 손으로 직접 열차를 고친 다음 열차가 지평선을 넘어 대기권을 돌파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지켜보겠어. 정말 끝내주는 광경이 될 것 같네. 그렇다면 이곳을 열차가 출발하기 전 구할 첫 번째 행성으로 삼자. 출항전 첫 번째 행성지라 정말 기억에 남겠네. 이 지독한 비린내 바로 지금이야. 이 산나간에 피어난 이 꽃들 정말이지 아름다워. 꽃들이 내 신경 끝자락에서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군. 뭐 아직 부족하다고? 한참 부족하지. 더 많은 물건이 필요해. 공포의 비명으로 색을 배합하고 내가 카테코라민 속에서 익사하길 기도할 거야. 고장님, 당신의 연구 방향은 틀렸다는 걸 증명해드리죠. 이 피와 살이야말로 생명의 궁극적인 도달점이며 그 혈충이 바로 여기 아하토피아를 관통하는 감옥에 있다고요. 난 그녀가 되어 그녀와 하나가 될 거야. 아니, 그녀를 뛰어넘어 그녀를 집어삼키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로 거듭나겠어. 또 새로운 세계관, 눈부시고 주갑난 진홍색. 어쩌면 내게 부족했던 색일지도 모르겠네. 이 그림 속으로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어 인류의 진화를 위한 마지막 조석을 쌓아올리는 거야. 잠깐. 그러니까 네 말은 피로 칠한 밤의 끝자락에 네가 죽음의 전령을 쓰러뜨리고 은하열차를 다시 가동시켰다는 거니? 히메코, 난 네 용기를 믿는다. 죽음 앞에서 넌 분명 끝까지 맞서 싸웠을 거야. 하지만 병약한 네가 어떻게 아련자들을 몰살시킨 죽음의 전령을 물리치고 좌초된 거대한 열차를 고쳤다는 거지? 답은 간단해. 네 힘으론 불가능하지. 다른 누군가가 널 도와준 게 아니라면 말이야. 서둘러 부정하지 말아라. 그동안 넌 아빠를 충분히 시험했으니 아빠에게도 기회를 줬으면 해. 네 유물을 수습하던 중 네가 남긴 원고를 몇 장 찾았단다. 거기엔 완전히 다른 두 필적이 남아 있었고 집안의 온갖 흔적들도 그곳에서 두 사람이 살았다는 걸 보여주었지.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포화 시대 때 대화공 백홍은 죽은 딸을 화폭에 그려 생명을 부여했다고 해. 만약, 정말 만약에 내 천재 같은 딸이 자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초성화를 그렸고 그 그림이 생명을 얻어 그녀와 동행한 거라면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되지. 피로 칠한 게임이 벌어진 그날 밤 중병을 앓던 소녀와 그녀가 그려낸 또 다른 환조종은 죽음의 전령의 흔적을 따라 도브부룩에 도착했어. 찰나의 혈육을 지닌 괴물이자 이미 광기에 빠진 아련자 마커스 안티아리는 눈앞에 두 사람을 손쉽게 처치했지. 본능에 이끌린 그는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가 그녀들을 물감 삼아 새로운 핏빛 개화를 그려내려 한 거야. 그런데 이 모든 게 상대의 계획이라는 걸 그는 몰랐지. 그가 다가간 순간 환조된 거대한 강철 주먹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를 산산조각 내버렸어. 낙원역 1984년 7월 22일 밤 거대한 진동이 도보부룩 구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확산됐고 그와 동시에 도시 전설 하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날 밤 하늘에서 거인의 팔이 내려왔다는 수만 건의 목격 보고가 이르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방어부는 죽음의 전령이 행동 능력을 상실한 것을 확인했지. 아하의 기적, 컴퍼니의 무기. 진실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거인의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영웅의 상징이 됐어. 그것은 불완전했지만 별 하늘을 동경하는 소녀의 붓끝에서 뻗어나온 인간의 사지였지. 소녀는 꿈을 이뤘고 별은 다시 여정에 올랐다. 그야말로 가장 낭만적인 동화군. 하지만 지금 안타깝지만 내 손으로 직접 이 동화를 깨부술 거야. 절 의심하는 건가요? 네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개척을 동경하던 소녀, 병약한 내 딸 히메코는 처음부터 이상 낙원을 떠난 적이 없네. 그런 농담 하나도 재미없어요. 농담인지 아닌지는 네가 나보다 더 잘 알겠지. 그러고 보니 바깥 상황이 영 좋지 않던데 낙원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후배들을 안 도와줘도 정말 괜찮겠나? 다들 임무를 완수해낼 정도로 성장했답니다. 그리고 전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거죠.